대학내일 조사를 보니까요. 1020, 10대와 20대가 70%는 부모와 친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인 알파 세대랑 또 30대 밀레니얼 부모는 공유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다라고 하는데요. 또 그 사이에 기업들이 마케팅적으로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트렌드를 배워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같은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0년생부터 24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이제 알파 세대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네.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설명을 드렸고, 이게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이 세대가 가족 이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와 친하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픈 서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1020 응답자 절반 이상인 그 56% 정도가 이 부모님과 잘 통한다라고 알파 세대가 답변을 했고요. 네. 요게 이제 아무래도 감염병 기간이나 체험 학습이 좀 일반화되거나 이런 것처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그리고 요걸 즐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서 자녀와 부모가 이게 경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유튜브에 등장하거나 자녀 부모가 함께 어떤 쇼폼 콘텐츠를 만드는 게 대표적인 예시고요. 실제로 저희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알파 세대 못지않게 X세대 부모님들의 틱톡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요 부모님들의 대부분이 함께 촬영하는 사람으로 자녀를 꼽았습니다. X세대라고 하면 40대 중반, 그렇죠. 뭐 중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뜨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SNS나 검색창에 이제 아이들, 주말 나들이 같은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놀랍게도 이제는 공원이나 놀이동산 못지않게 팝업 스토어가 많이 뜬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팝업 스토어라고 하면은 특정 테마가 딱 뜰 때 그렇죠. 짧은 하나의 상점을 순간에. 짧은 순간에 열어놓고 네, 한 달 하고 그냥 문 닫고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은 그게 원래는 이제 MZ 세대 중심으로 이제 겨냥해서 팝업이 많이 열렸었는데 네. 이에 못지않게 이 알파 세대나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 팝업 스토어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방문객 수가 가장 많았던 팝업은 이 수원의 한 쇼핑몰에서 열렸던 게임 업체의 팝업이었는데요. 네. 대부분의 참여자가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고차 브랜드에서 생애 첫 내 차 팔기 이벤트 요게 또 유행이었는데 아이들이 그 유아용 자동차 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카트를 따라 놀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또 안 쓰는 유아용 자동차를 중고 거래로 또 팔 수 있는 가족형 팝업이 생겨서 굉장히 큰 이 인기를 얻었었는데 아이도 재밌고 또 부모님들은 사용하지 않은 장난감을 또 바꿀 수 있어서 부모님들한테 좋은 반응을 또 얻었었고요. 또 저희가 왜 이런 팝업들을 좋아하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터뷰한 분들 중에 한 아이 어머님께서는 그 요즘 유명한 장소들은 노키존이 많아서 사실 이제 가족 단위가 환대받는 느낌을 못 받는데 이런 가족 단위가 환대받는 느낌을 많이 받는 팝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시기도 했고 또 그 자녀들의 관심사를 좀 일찍 파악하기 위해서 체험학습이라든지 그 경험 투자의 비용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들의 그 양육 방식의 변화도 좀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대학내일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여행이나 놀이 같은 다양한 취향과 체험 활동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항목이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체험, 경험 거기에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자녀가 연예인 좋아한다고 하면 야, 그 연예인이 뭐 밥 먹여주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문화도 또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부모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그 K-팝이 알파 세대와 밀레니얼 부모님들의 어떤 공통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됐고요. 공통 분모가 된 지 오래됐고 자녀와 함께 콘서트를 간다든지 같은 아이돌 스타를 좋아한다든지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유튜브나 SNS에서 아마 흔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0대가 주로 사용하는 틱톡을 보시면 엄마와 덕질 엄마가 덕후 같은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부모님들과 함께 그 아이돌 스타를 즐기는 컨텐츠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K-팝을 좀 자기 개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밀레니얼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인 알파 세대가 방송 댄스를 배우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쇼폼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이런 모습을 촬영해 주는 분들이 친구가 아니라 대부분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자기 개발이냐 하실 텐데 요즘 방과 후 활동으로 방송
방송 댄스를 배우는 곳들도 많고요. 그리고 재능이 있으면 학원까지 보내는데 유명한 곳은 이 대기 번호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 그 90년대 흔히 이제 학교 끝나고 피아노 미술학원 보내듯이 요즘에는 댄스 학원이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노래방을 노래 연습장이라고 부르는 데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댄스 연습장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이들이 시간당 얼마 내고 가서 막 유리 거울 쫙 많은 데서 이제 같이 춤추고 그것도 영상으로 찍고. 근데 이거를 이제 부모들이 지원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덕질, 이제 속된 말로 덕질이라고 네, 네. 하는데 이걸 부모들이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시겠지만 X세대 분들이나 밀레니얼 세대 분들은 어릴 적에 H.O.T나 G.O.D 같은 1세대, 2세대 아이돌을 적극적으로 좋아했던 세대들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른들의 걱정과는 좀 다르게 긍정적인 배움을 좀 많이 했던 세대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취미도 나쁘지 않고 도와주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팬클럽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회생활 배울 수도 있고 또 같이 배우고 이러면서 가족 친화적인 요소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뭐 춤 같은 취미를 하나 배워두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또 실제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소통하는 수단으로서도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H.O.T, 잭스키스, G.O.D 좀 따라다녀 봤는데 네, 그게 그렇죠. 꼭 나쁜 건 아니더라.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네. 공감한다. 그리고 2000년대 부모 그때 뭐 Y2K 밀레니얼 이런 거 그때 문화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이클이 흐른 거죠. 네, 네. 이게 또 새롭게 공감하는 그런 시대가 되더라고요. 레트로 뭐 이제 복고 열풍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아하는 캐릭터 같은 것들을 함께 즐기는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른바 장수 캐릭터라고 불리는 캐릭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유행했던 슬램덩크가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인쇄 만화로 많이 봤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영화로 개봉하면서 자녀 세대가 부모님과 함께 덕질했다라는 Z세대나 알파 세대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90년대 감성의 홍콩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경삼림이랄지 화양연화랄지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Z세대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또 헬로키티라는 또 유명한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 이걸 만드는 산리오라는 브랜드에서 이 캐릭터 협업을 하면서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개가 넘었는데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엄마가 더 좋아하는 굿즈 뭐 이런 식의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수 캐릭터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같이 즐기고 있는 현상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서도 공감할 수 있는. 네. 저희는 지난 주말에 그 시스터 액트라는 90년대 초반 영화 네. 그리고 헬로우 고스트라고 하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영화를 아이들이랑 같이 봤는데 정말 옛날 영화네요. 공감할 포인트가 많이 생깁니다. 야, 이것도 저도 이제 체감을 좀 했고요. 저희 세대는 비디오 테이프로 본 그쵸, 그런 그거였죠. 네. 근데 이제 만화의 한두 명이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돈을 또 아낌없이 쓰는 부모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또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 템포캣이라는 말을 청취자분들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집안의 모든 자원이 아이에게 집중된다라는 걸 뜻하는 템포캣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개의 주머니가 아이 하나를 기른다라는 뜻인데 사실 저도 이제 제 조카한테 일정 금액을 선물 사주는데 쓰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패션도 예외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부모들은 일찌감치 SNS를 접하면서 얼짱이 되는 법이라든지 이런 데 익숙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패션 스타일을 찍어서 올리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실제로 등원룩, 뭐 키즈 모델, 딸 코디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자녀 패션 코디가 굉장히 인기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본인이 힙하게 입었던 브랜드를 그 자녀분들에게 입히는 것도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족들과 함께 커플룩을 입히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유행이 되면서 최근에는 MZ 타겟의 패션 브랜드들이 키즈 라인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에 따르면 알파 세대 선호 브랜드를 물었을 때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된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도 좀 주목할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에 좋아했던 그 브랜드가 네네. 요즘에 또 다시 뜨는 것들도 생기고 맞습니다. 또 한 중2, 중3 정도 되면 또 부모랑 옷도 같이 입을 수 있는 그 정도 그렇죠. 체격이 요즘엔 돼요.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